1번 문제부터 같이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선지부터 먼저 보면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라고 그랬는데, 자, 세제곱근이면 총 복소수 범위까지 합해서 3개가 있어야 되죠. 하나밖에 없다라는 건 틀렸다라는 거를 64의 세제곱근을 구체적으로 안 구해봐도 사실 답은 바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니은번 봐보면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라고 그랬는데, 자, 4제곱근입니다. 짝수죠. 짝수의 거듭제곱근 중에서 음수다 얘가 없는 거 맞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다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번 봐볼게요.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라고 했는데, 직접 마이너스 6을 세제곱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6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16이 되니까 맞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리을번 봐보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 라고 그랬는데, 자, 일단 이 세제곱근이고 홀수죠. 홀수면 이게 어떤 수가 되든지 간에 실수인 거는 반드시 한 개가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을 뭐 굳이 구해보지 않아도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이다 라고 해서 답을 바로 이렇게 내도 되는데, 우리는 조금 더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살짝 내리고, 자, 정답을 맞추는 거라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 사실 뭐 상관은 없습니다. 답을 내는 거에. 근데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니까 64의 세제곱근이면 3개가 나오겠죠. 그 3개를 직접 한번 구해 봅시다. 자, 64의 세제곱근을 자, x라고 넣어봅시다. 그러면 세제곱근이니까 x의 세제곱이 64가 되겠죠. 그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64는 0이다라고 이 우변에 있는 항을 이 항을 해주면 옮겨줄 수가 있고요. 자, x의 세제곱 빼기 64는 지금 x의 세제곱 빼기 4의 세제곱은 0과 같아요.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보면 x 빼기 4 x의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16은 0과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x-4 이 자체가 0이 되는 거 4 또는 2차 방정식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6은 0을 구해야 되는데, 얘는 근의 공식을 활용을 해주면 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근의 공식을 써보면 x는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3 i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개가 나와야 되는데 세제곱근은 하나뿐이다 라고 했으니까 틀렸다 라고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니은번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 중인 것은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이것도 당연한 말인데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을 x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x의 4제곱은 마이너스 81이죠. 근데 어떤 수를 짝수번만큼 거듭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죠. 복소수는 있겠지만 실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를 만족시키는, 글씨가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를 만족시키는 실수 x는 존재하지 않는다. 짝수번 제곱했는데 음수가 나오는 실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다. 디귿번은 방금 설명을 한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마이너스 6을 세제곱해보니까 마이너스 216이 되므로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216의 세제곱근이다. 이거 맞는 말이고, 그 다음 마지막 리을번 선지도 한번 설명을 해보죠.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인 것 중에서 실수인 건 적어볼까요? 이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건 이렇게 앞에다가 3자 써주고 루트 써준 다음에 마이너스 5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거 한 개밖에 없다. 그래서 리을번도 맞다.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리을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2번 문제 봐보도록 합시다. 우선 이 문제를 봤을 때 이 9라는 게 3의 제곱이다 라는 거를 발견을 했으면, 자, 얘가 지금 3 루트 3의 제곱인데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제곱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방금 있었던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제곱을 한번 밖으로 꺼내 봅시다. 그러면 자, 루트 2 3 루트 아이고 3 빼기 1 그리고 다시 한번 3 루트 3의 제곱은 3 루트 3 이거 전체에다가 제곱해 준 건가? 같다. 왜냐면은 이 거듭 제곱이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쓰면 어떻게 생기냐? 이렇게 3 루트 3 이거의 제곱 더하기 3 루트 3 더하기 1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거 제곱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제곱이고 이 둘이 곱해놓겠다 음수 붙여준 게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에 배웠던 이 곱셈 공식 중에 하나인 이 공식 A의 세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 공식을 그대로 써줄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 공식을 그대로 써주면 4 루트 16분의 일단 루트 2 그대로 써주고요. 앞에다가 3 루트 3의 3승 그리고 빼기 1의 3승과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또 제곱근의 성질 중에 하나가 이 앞에 붙어 있는 세제곱과 뒤에 붙어 있는 세제곱이 만나면 루트가 벗겨지죠. 그래서 자, 4 루트 루트 16분의 루트 2 곱하기 3 빼기 1이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3 빼기 1은 2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이제 분모에 있는 걸, 분자는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분모에 있는 거를 컨트롤 해보면 이거를 자세히 보면요. 4 루트 16은 2의 4제곱이죠. 자, 4랑 4 이거 만나서 사라질 수가 있죠. 그럼 뭐만 남는다? 자, 다시 4 루트 2의 세제곱 이게 나와 있는 게 이거고 얘는 4랑 4랑 사라져서 루트 벗겨져서 2만 남는다. 그래서 분모는 뭐가 된다? 2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둘이 또 약분이 되겠죠. 둘 다이니까.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루트 2가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루트 2가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도 이어서 풀어봅시다. 얘는 당장 봤을 때는 뭔가 바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8이라는 애가 자세히 보면 이게 세제곱이고 이 4라는 애가 자세히 보면 이게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2의 거듭제곱꼴로 분모와 분자를 다 바꿔봅시다. 8 2의 세제곱이니까 이거 더하기 자 이렇게 되죠. 얘는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지수법칙에 의하면 자, 거듭 제곱을 또 거듭 제곱해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주면 된다? 지수끼리 곱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지수끼리 곱해주면 2에 3 곱하기 4제곱가 되죠. 자, 뒤에 있는 건 2 곱하기 11이 되죠. 위에 거도 마찬가지죠. 3 곱하기 10이 되죠. 이거는 2 곱하기 10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써보면 자, 3, 4, 12 22분의 2의 30제곱 여기 2의 20제곱이 나온다. 그 다음에 조금 이 식 보면 불편하죠. 얘는 지금 이 앞에 있는 두 항을 2의 12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얘는 지금 2의 20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얘를 한번 묶어보면 뭔가 분모 분자가 뭔가 약분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희망을 가지고 한번 나눠보면 자, 분모는 2의 12제곱으로 나누면 1 더하기 2의 10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2의 10제곱 되고요. 자, 이렇게 둘이 곱했을 때 12 더하기 10 해가지고 20이 나오는 거 맞죠? 위에도 똑같은 방법이죠. 2의 20제곱에 그래서 2의 10제곱 더하기 1이다. 그럼 1 더하기 2의 10제곱이나 2의 10제곱 더하기 1은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둘이 이렇게 약분이 되겠네요. 약분되면 뭐만 남는다? 루트 2의 12제곱분의 2의 20제곱이죠. 그러면 얘는 나눠주는 거잖아요. 지소가 지금 20에서 12를 빼주는 것과 같으니까 약분을 해주면 루트 그리고 루트 2의 8제곱이 된다. 자, 근데 여기 앞에 붙어있는 거 2고 여기 앞에 붙는 건 8이니까 당장은 안 벗겨지죠. 물론 뒤에 단원 가면 조금 더 간단하게 벗길 수 있는 방법을 배우긴 하지만 우리는 아직 그 공식을 안 배웠으니까 앞에 반원에서 봐온 내용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2니까 여기도 어떤 숫자의 뭐 제곱 이런 형태로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바꿔줄 거냐? 자, 이렇게 바꿔줄 거예요. 자, 4 곱하기 2, 8 되니까 둘이 똑같은 거 맞죠? 똑같은데 이번엔 여기도 제곱, 여기도 제곱이니까 만나서 사라지고 안에 붙어있는 2의 4제곱만 살아서 나온다. 그래서 2의 4제곱, 2의 4제곱은 뭐다? 16이다. 그래서 답이 16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 3번 문제도 풀어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제곱근 안에, 루트 안에 분수가 들어와 있다. 그럼 이 세제곱근이 분모 분자 둘 다 씌워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이 3루트를 씌워줘서 이런 식으로 는 써주고 잠시만요. 글자가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3 루트 쓰고 루트 A 이거 그리고 이렇게 분자에다가도 해주고 분모에다가도 해주고 분모에다가 똑같이 3루트를 해주면 아이고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자, 루트 안에 또 분모 분자 들어가 있는 거 분자에다가도 한번 분모에다가도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루트 그리고 루트 그리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 6루트 이렇게 해서 A 써주고 여기는 루트 그리고 3루트 A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뭐냐? 자, 루트 안에 루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이 숫자들끼리 곱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사실 루트 A라는 건 앞에 2라는 숫자가 생략이 된 것과 똑같죠? 그래서 일단 보기 좋게 2라는 거 써주겠습니다. 숙달이 되면 뭐 안 써도 됩니다만 이제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는 단계에 있다라고 치면 자, 이렇게 써주면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다? 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숫자들끼리 곱해주면 된다. 여기는 6, 여기는 12, 여기는 12, 여기는 6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까지 써주면
옆에는 3 곱하기 2가 되겠죠. 이거 좀 보기 안 좋으니까 살짝 이거 옮깁시다. 자, 이렇게 3이랑 2를 곱한 게 이렇게 돼서 A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것도 보기 너무 안 좋네. 부모는 여기 뒤에 나와 있는 3이랑 4를 곱해주니까 3 곱하기 4 그리고 루트 이렇게 되고 A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랑 6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6 루트 A, 여기는 2랑 3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2 곱하기 3 루트 A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를 그냥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다시 쓰기 귀찮으니까 복사 붙여넣기로 해버립시다. 자, 3 곱하기 2보다 6이다. 그래서 여기는 6, 여기는 3, 4, 12, 여기는 2, 6, 12, 여기는 2, 3, 6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둘이 똑같으니까 약분되고 이렇게 둘이 똑같으니까 약분돼서 뭐만 남는다? 1만 남는다. 그래서 답이 뭐다? 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 2번도 한번 봐봅시다. 일단 이거는 루트 안에 곱하기가 있다? 이렇게 루트 A랑 곱해주고 다시 전체 루트 씌운 거 이렇게 둘이 곱해주면 되죠. 찢을 수가 있죠, 루트 안에서. 그래서 루트가 진짜 안 써지네. 루트 A 곱하기, 자, 그리고 이렇게 이 루트 안에 4 그리고 루트 A 곱하기 3의 루트 A의 제곱이다,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써보면 A 곱하기, 자,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붙어 있는 게 사실은 2라는 숫자가 생략이 된 거죠. 그럼 뭐가 된다? 2랑 4를 곱해준 게 된다. 그래서 2 곱하기 4 쓰고 루트 A 곱하기 3 루트 A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다가 2 곱하기 4 쓰지 말고 이게 8이라고 씁시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거듭제곱 안에 이렇게 곱하기가 있다. 그럼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8루트 A 곱하기 8루트 3루트 A의 제곱 이렇게 찢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찢어보면 루트 A 곱하기 8 루트 A 곱하기 8 루트, 이거 루트 안에 다시 3 루트 A의 제곱이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 건 그대로 씁시다. 그냥 그 다음 이거를 자세히 보면은 앞에 붙어 있는 8과 3을 곱해줘서 8, 3에 24,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둘이 곱해준 게 여기 온 거예요.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곱해주면 되냐? 자, 여긴 앞에 붙어있는 게 2고 얘는 8이고 얘는 24잖아요.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다르면은 서로 못 곱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같게 만들어주면 되냐?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2랑 8이랑 24의 최소 공배수는 24예요. 그럼 최소 공배수를 갑자기 왜 따져주냐? 여기도 지금 2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12를 곱해주고 여기에도 12제곱을 해줘도 둘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줄 수가 있다는 거죠. 24 루트 a의 12제곱과 같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24하고 루트 a의 세제곱과 같다라는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여기 지금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2 루트 a랑 자, 여기 앞에 붙어있는 숫자에다가 똑같이 12를 곱해주고 여기에다가도 12를 곱해줘도 지금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8루트 a 자, 앞에 있는 숫자에다가 3 곱해주고 뒤에다가 세제곱을 해줘도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에 거는 뭐 앞이 이미 24라고 나와 있으니까 수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이 다 똑같이 맞춰졌으니까 이제는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주면 끝나죠. 그래서 루트 24 쓰고 이거 좀 길게 씁시다. 루트 a의 12제곱 곱하기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제곱. 좀 더 길게 써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마지막으로 이 그 a의 지수가 와야 될 건 12랑 3이랑 2랑 다 서로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12 더하기 3 더하기 2 해주면은 17이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답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번 문제도 봐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A, B, C의 대소를 비교하기에는 얘는 2, 얘는 3, 얘는 6으로 비교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 이 앞에 붙어 있는 숫자들을 다 똑같이 통일을 시켜주고 대소를 비교를 해주면 되겠죠. 자,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그냥 루트 2나 양변에 2를 그 제곱을 해줘서 똑같습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 방금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거나 이렇게 똑같이 이 제곱을 해주고 2를 곱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앞에 붙어 있는 숫자에다가 적당한 것들을 이렇게 곱해주면서 숫자를 키우는 건 가능하다. 그럼 뭘로 똑같이 세팅을 해주면 될까? 자, 여기는 2고 얘는 3이고 얘는 6이니까 얘에다가 어떤 적당한 수를 곱해주고 얘에다가도 어떤 적당한 수를 곱해줘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뭘로 만들어주면 될까? 2랑 3이랑 6의 최소 공배수로 만들어주면 편하겠죠. 그러면 2, 3, 6의 자, 최소 공배수는 6입니다. 그럼 그러니까 앞에 붙어 있는 2 그냥 쓸게요. 자, 2루트 5는 이렇게 앞에다가 3을 곱해주면 이것과 똑같죠. 그래서 뭐가 된다? 6 루트 5의
세제곱이 된다. 자, 그럼 똑같아졌죠? 그 다음에 밑에다 쓸게요. 3 루트 10이다. 얘는 6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2랑 3을 이렇게 곱해주면 이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6 루트 10의 제곱과 같다. 그럼 마지막으로 C는 지금 이미 6이 맞춰져 있어요. 그럼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고 여기도 6이니까 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뭐가 가장 크냐를 보면 되겠죠. 자, 뭐가 가장 클까? 남은 건 단순 계산입니다. 자, A랑 B를 각각 한 번씩 봐볼게요. A는 6 써져 있고 5의 세제곱은 125. 얘는 6 써져 있고 10의 제곱은 100. 그 다음에 C는 뭐다? C는 120. 그럼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가장 크냐? 지금 125랑 100이랑 120 중에서 125가 가장 크죠? 그래서 A가 가장 큽니다. 그 다음에 뭐가 크다? 120이 크다. 그래서 그 다음에 C가 크고 제일 작은 게 B가 된다. 그래서 답은 뭐 이거나 똑같은 말이죠. 밑에 답이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똑같이 통일을 쓰면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2007년 9월 나형 20번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관적으로는 A, B, C의 n제곱이 자연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A에다가도 n제곱 해주고 B에다가도 n제곱 해주고 C에다가도 n제곱을 해주는 거면 자, A의 6제곱이 3이고 B의 5제곱이 7이고 C가 2제곱이니까 여기서도 뭔가 6의 배수도 돼야 될 것 같고요. n이 그래야지 얘가 지금 뭔가 자연수로 떨어질 것 같죠. 여기도 5의 배수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2의 배수여야 될 것 같죠. 그러면 5, 6, 5, 2의 공배수 즉 6, 5, 2의 이거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니까 그냥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얘는 6이랑 5랑 2의 최소 공배수가 지금 30이니까 32의 배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수 최소 n은 얼마다? 30이다. 실제로도 제가 답을 안 적어놨네요. 답은 30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정 모르겠으면 일단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고 추측만 하고 답을 써놓고 넘어가도 돼요. 모의고사 문제니까 답은 맞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봐야겠죠. 정말 꼭 30의 배수일 때만 이 A, B, C의 n제곱이 30의 배수가 나올까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물론 실전에서 이것까지 생각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답은 30이다라고 적고 찍기라도 해야겠죠. 자,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A의 6제곱은 3이 있고 양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수죠. 그 말은 A라는 건 6 루트 3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B는 뭐가 돼야 된다? 5 루트 7이 돼야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는 뭐가 돼야 된다? 그냥 양수라 그랬으니까 루트 11이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A, B, C의 n제곱은 모종의 사건이 있어서 잠시 끊었다 갔습니다. 다시. 자, A, B, C의 n제곱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 여기서 6
5, 2, 이 세 개의 최소 공배수는 30이에요. 그러니까 이 최소 공배수가 30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A, B, C 이거에 30제곱 그리고 곱하기 30분의 n과 같죠? 그러면 이 30을 거듭제곱 안으로 집어 넣어주면 A에 30, B에 30, C에 30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30분의 n제곱 자 이렇게 되죠. 근데 A의 30제곱은 지금 밑에다 쓸까? A의 30제곱은 지금 이거 양변에다가 5제곱씩 해주면 A의 6 곱하기 5제곱은 3의 5제곱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씁시다. 3의 5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B의 5제곱이 7이면 B의 30제곱은 B의 지금 5 곱하기 6이잖아요. 얘는 양변에 6제곱 해주면 7의 6제곱. 그래서 7의 6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요. C의 30제곱 양변에 15제곱 해주면 돼요. 그럼 C의 2 곱하기 15제곱은 11의 15제곱. 그러니까 11의 15제곱. 그리고 이게 여기 전체의 30분의 n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게 뭐냐면 자 만약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이고 30분의 n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꼭 정수일 필요 없어요. 이게 뭔 말이냐, 만약에 다 2가 나온다 그럼 여기다가 2분의 1 해줘도 3 곱하기 7 곱하기 11이니까 얘는 자연수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만약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붙어있는 5랑 6이랑 15 이 세 개의 공약수가 1이 아닌 게 있다면, 그렇다면 이 30분의 n이 꼭 자연수일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5, 6, 11 이 세 숫자의 최소 공배수는 아니 최소 공배수가 아니라 최대 공약수죠. 최대 공약수는 1이에요. 여기 있다. 그냥 이렇게 쓸게요. 최대 공약수가 1이라는 말은 뭐가 돼야 된다? 방금 만약에 뭐 3의 제곱 곱하기 7의 제곱 곱하기 11의 제곱으로 여기가 2분의 1이 들어와도 자연수가 될 수 있었지만 최대 공약수 1이 아니면 여기서는 최대 공약수가 1이기 때문에 이 30분의 n이 뭐가 돼야 된다? 반드시 30분의 n이 정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자연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좀 더 정확하겠네요. A, B, C의 n제곱이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씁시다. 그냥 A, B, C 전체 n제곱이 자연수이려면 30분의 n은 자연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말은 즉 n은 30의 배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최소의 n이 자연수 n이라 그랬으니까 답이 뭐가 된다? 답이 30이 된다 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1년도 9월 나형 26번 문제도 같이 봐보죠.
우선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했을 법한 가장 흔한 실수는 이런 거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 3루트 2의 세제곱이다. 이거 2로 자연수 나오죠. 자, 3루트 2의 6제곱이다. 이것도 사실은 3루트 2의 제곱의 세제곱과 똑같으니까 이 3과 3이 만나서 4만 나와서 자연수가 나오는구나. 그러면 3루트 m의 n제곱, 이게 자연수가 되려면 이 m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m이 3의 배수? m은 3밖에 없는데? 그럼 m이 3이기만 하면 되니까 답이 8개네? 그럼 틀려요. 아주 보기 좋게 함정에 빠져든 겁니다. 어떤 함정이 있어서 속은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죠. 자, 어렵다 싶으시면은 일단 이 3루트 n의 m제곱이다 라는 게 지금 문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좀 보기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p라고 놔보겠습니다. 그럼 p가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자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양변의 세제곱을 해봅시다. 보기 좋게. 항상 루트는 보면 없애주고 싶죠. 그래서 루트 없애보면 양변의 세제곱 해주면 자, 좌변 제곱해주면 n의 m제곱이 되고요. 우변 세제곱해주면 p의 세제곱이 됩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보다 즉 n의 m제곱이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돼야 한다.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착각이란다.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럼 n의 m제곱이 자연수의 세제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찾기 어려우면 조금 세분화 시켜봅시다. m이 될 수 있는 게 1, 2, 3밖에 없죠. m이 1일 때, m이 2일 때, m이 3일 때 각각 나눠서 생각을 해봅시다. 자, m이 1인 경우 뭐냐? 자, n의 m제곱은 n입니다. 이게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되려면 n이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되는 건 1의 세제곱,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 이런 건데 n이 1부터 8까지잖아요. 그래서 2의 세제곱까지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1과 8로 두 가지. 가 나온다라는 거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엔 m이 2인 경우 어떻게 되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n의 m제곱은 n의 제곱입니다. 이 n의 제곱이 뭐가 돼야 된다?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 이응이 빠졌네.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 그럼 어려우면 여기에다가 n 쓰고 n의 제곱 써볼까요? 자, 1에다가 제곱을 해보면 얘는 1입니다. 오케이. 2에다가 제곱해주면 2의 제곱이죠. 오케이. 안되죠.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자, 3에다가 제곱을 해준다. 3의 제곱. 이것도 안되죠. 4의 제곱. 4의 제곱은 16. 16은 뭐? 2의 4제곱. 소인수분해 해보면 안되죠. 자, 5의 제곱 해주면 뭐가 돼요? 25. 5의 제곱. 안되죠. 6의 제곱 소인수 해보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이것도 안되죠. 7에다 제곱해주면 7의 제곱. 이것도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안되죠. 8은 어떤 수에다가 제곱을 해주면 2의 6제곱이에요. 2의 6제곱은 이거 되죠. 3의 배수니까 여기 붙어있는 게 지금 2의 6제곱이라는 게 사실은 2의 제곱의 세제곱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4의 세제곱이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 되죠? 그래서 n이 뭐가 돼야 하는 것밖에 없다? n이 1의 세제곱과 2의 세제곱이 돼야 된다. 그래서 1과 8. 그래서 총 여기서도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 나온 결과를 조금 더 한번 상세하게 분석을 해보면 어떤 자연수 n에다가 제곱을 해줬을 때 어떤 세제곱이 돼야 된다. 그럼 애초에 얘가 지금 8이라는 애가 사실은 2의 세제곱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8이라는 게 애초에 2의 세제곱이에요. 이것처럼 이 자연수 n이의 지수의 애초에 지금 되는 것들도 보면은 얘도 1도 사실은 1의 세제곱과 똑같아요. 공간이 진짜. (1도) 1의 세제곱과 똑같아요. 그래서 제곱을 해줬을 때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되려면 어째야 된다? 이미 n이라는 숫자에서 이 3의 배수를 지수로 가져야지 제곱을 해줬을 때도 똑같이 3의 배수를 가지게 되면서 n의 제곱도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좀 더 요약을 해보면 2랑 3이 서로 소니까 결국 제곱을 해준 게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되려면 애초에 얘가 이 지수의 3의 배수를 가져야 된다 지수로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총 4가지 찾았죠. 자, 세 번째 경우 봐볼게요. m이 3인 경우 n의 m승은 n의 3승이잖아요. 이것 자체가 어떤 n의 1 집어넣던 2 집어넣던 3 집어넣던 다 어떤 자연수의 세제곱이 이미 완성이 돼버렸죠. n이 될 수 있는 게 1, 2, 3 쭉 가서 8까지 다 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총 8가지가 있구나. 그래서 답은 뭐가 된다? 답은 2 더하기 2 더하기 8에서 12가 나온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년도 6월) 가형 12번 문제를 봐보겠습니다. 3점이에요. 3점 치고는 꽤 좀 난이도가 있는 편이긴 한데 그래도 3점짜리 문제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이 정도 난이도 문제들도 풀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에서 실어놨습니다. 우선 얘의 n제곱근 중에서 음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모든 n의 값의 합을 구해라 뭐 이런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거죠. 뭐 3루트 이렇게 쓸 게 아니고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거 이거는 마이너스 3 이거 포함이 되죠. 이게 뭐예요? 얘가 지금 홀수가 되고 얘가 지금 음수가 되면 음의 실수인 제곱근이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16의 4제곱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이 둘 다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4제곱근이니까 얘가 지금 짝수죠? 근데 16 뭐가 돼야 돼요? 양수가 돼야 되죠. 어차피 짝수번 제곱을 해주면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음의 실수인 제곱근이 존재하려면 얘가 짝수면 여기 앞에 붙은 게 양수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를 직관적으로 캐치를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려면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n이 일단 홀수면 마이너스 n의 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아니면 또는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두 번째로 n이 짝수고 마이너스 n의 제곱 더하기 9n 마이너스 18이 뭐가 돼야 된다? 얘가 양수가 돼야 된다. 그래서 1번 경우 아니면 2번 경우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n이 뭐 1일 때, 2일 때, 3일 때 직접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찾아봐도 되는데 그런 이제 방법도 뭐 있긴 합니다만 숫자가 좀 계산이 많이 복잡해지겠죠. 이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렇게 찾기는 좀 쉽지 않고요.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이제 만약에 이 값이 커지면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런 방법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직접 경우의 수를 일일이 다 찾는 것보다는 우리가 좀 우아한 방법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8이라는 걸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써볼까? 그냥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9x 마이너스 18은 인수분해를 해보면 지금 18이 3 곱하기 6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x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6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 나와 있는 인수분해를 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2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8의 2차 함수 식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만나는 애가 각각 x좌표가 3이랑 6이 돼야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만약 n이 홀수다. 근데 얘가 음수가 돼야 되잖아요. 이 n값 자체가 음수라는 게 이 함수 2차 함수에서의 함수 값이 음수가 돼야 된다라는 말이죠. 참고로 n은 2부터 11까지니까 2부터 한번 따져 봅시다. 2가 그럼 한 여기쯤 있겠죠? 자, 짝수입니다. 2는 짝수인데 얘가 지금 양수가 돼야 되는데 함수가 음수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탈락. 이렇게 x처를 찾아버릴까? 네, 이렇게 하면 좀 되겠네요. 다음에 3일 때는 지금 얘가 홀수잖아요. 홀수인데 얘가 음수가 되는데 함수값이 뭐가 됐어요? 0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3인 경우에 어떻게 된다? 3인 경우에도 탈락. 그 다음에 4인 경우 한번 봐보죠. 4가 한 여기쯤 있다라고 봤을 때 지금 함수값이 양수예요. 자, n이 짝수일 때 이거 양수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오케이, 이거는 이상 없으니까 그냥 놔둡시다. 되는 건. 그 다음에 5가 한 여기쯤 있다라고 뭐 생각을 해볼까요? 5가 여기쯤 있다. 그럼 5는 홀수여야 돼요. 5가 홀수면 함수값이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돼야 된다. 근데 얘는 뭐야? 양수죠. 그러니까 이건 뭐다? 탈락. 자, 6은 이 경우는 함수값이 0이에요. 짝수면 양수가 되는데 0 되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얘도 탈락. 그 다음에 또 남아있는 게 그러면 7부터 11이잖아요. 여기가 공간 쓰기가 좀 그냥 이렇게 씁시다. 쭉 늘렸을 때 x축이 7이 한 이쯤 있고요. 8이 한 여기쯤 있고 9가 여기쯤 있고 10이 여기쯤 있고 11이 여기쯤 있다.
그러면 함수에다가 이제 직접 이렇게 7 넣어서 찾아보고 8 넣어서 찾아보고 9 넣어서 찾아보고 10 넣어서 찾아보고 11 찾아서 넣어보고 너무 어려워요. 언제 계산을 하고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이제 없다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나머지는 다 함수값이 음수입니다. 함수값이 음수니까 음수인 경우에는 홀수일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서 홀수인 것만 고르고 짝수인 거는 다 빼버리면 돼요. 짝수인 거 뭐 있어요? 지금 여기서 7, 8, 90 중에서 8, 10 이렇게 있죠. 그래서 지금 x차 친 애들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n의 값 답이 뭐가 돼야 된다? x차가 쳐지지 않은 4, 7, 9, 11에서 뭐가 돼야 된다? 31이 돼야 된다. 그래서 답은 30이 된다라는 걸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x의 n제곱 마이너스 64 그리고 fx는 0 이게 되려면 자 둘이 지금 곱한 게 0이 되는 거니까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0이 되거나 또는 fx가 0이 되거나 둘 중 하나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에 유의를 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가 실근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다시피 n이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 다르게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경우로 만약 n이 홀수인 경우 그러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0 이거의 실근은 n 루트 64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인데 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0에서 지금 근이 한 개가 나온 거예요. 근데 전체가 실근이 두 개가 가진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두 개의 실근이 갖는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근 하나가 더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실근이 중근이래요. 그러면 fx는 0의 근은 일단 실근은 최대 2개 나올 수 있어. 왜? fx가 fx는 0이 2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많아봤자 최대 2개가 나옵니다. 우선 여기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은 이 실근 하나를 가져왔고 얘는 지금 중근이 아니잖아요. 중근이 될 수가 없죠. 중근이 아니니까 전체에서는 또 중근이래. 그러면 2차 방정식 fx는 0은 x는 n 루트 64를 일단 근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자 이게 0이 되거나 이게 0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인데 여기서 이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의 실근은 n 루트 64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중근이 나와야 되잖아. 남아있는 이 실근이 여기서 하나 더 나와줘야지 중근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지금 실근이 최대 2개가 나올 수 있어요. 2개가 나올 수 있는데 하나 나왔네. 나는 하나. 전체가 또 실근 2개를 가진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또 다른 실근 하나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 총 2개가 나오겠죠. 여기서 한 개가 나왔고 여기서도 일단 여기서 나온 거 하나를 더 가져갔으면 남은 하나가 또 나와야지 총 서로 다른 두 실근이 가져지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다른 실근 x는 알파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시 쓰면 즉 n 루트 64는 중근으로 2개가 나오고 x는 알파는 근 1개가 나온다.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말이 안 되죠? 중근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근을 얘가 중근이 돼야 되니까 fx는 0이 이걸 하나를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이미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다 나와버렸잖아요. fx는 0에서 또 다른 근이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막 3개 4개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얘는 암만 중근을 가지려 그래도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x는 알파는 중근이 아니므로 모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n이 홀수이면 이 가번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즉 n이 홀수면 가를 만족할 수가 없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면 n이 홀수일 수 없으니까 n은 뭐가 돼야 되겠어요? n은 짝수가 나와야 되겠죠. 자, n이 짝수가 나왔다. 그럼 x의 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의 실근은 n 루트 64 그리고 마이너스 n 루트 64로 두 개입니다. 그죠? x n제곱 마이너스 64는 0의 실근은 플러스 마이너스 n 루트 64로 두 개다. 자, 여기서도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게 얘가 0되거나 얘는 0되거나 인데 여기서 지금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어요. 하나 뭐 알파 하나 베타라고 그냥 간단하게 나오면 그러면 문제에서 지금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중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n 루트 64 그리고 마이너스 n 루트 64 모두 중근이 되려면 fx는 0은 n 루트 64 그리고 마이너스 n 루트 64를 근으로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미 n이 짝수면 여기 앞에서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나왔고 이미 두 식은 다 나왔고 중근이 돼야 돼요. 남아있는 이 하나하나를 얘도 똑같이 가져가야지 서로 다른 두 식근이 되면서 중근이 된다 뭐 이런 거죠. 그럼 따라서 밑에도 쓸 거 공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따라서 fx는 그러면 일단 x의 제곱의 개수가 지금 1이라 그랬어요. 최고 차이 개수가. 그래서 x-n 루트 64가 되고요. 인수정리에 의해서 남은 하나는 x 플러스 n 루트 64가 된다. 자, 이거 전개해주면 x의 제곱 빼기 n 루트 64의 제곱이 되죠. 자, 거듭 제곱에서 제곱 루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64가 2의 6제곱이죠. 이거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써보면 x의 제곱 빼기 n 루트 2의 12제곱이 된다. 뭐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런 fx가 나번 조건 봐보면 함수 fx의 최소값은 음의 정수이다 그랬어요. fx의 최소값 뭐예요? 그냥 얘죠. 상수항 마이너스 n 루트 2의 12제곱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된다? 음의 정수.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2 루트 2의 12제곱이다 이런 게 있으면 얘는 루트 벗길 수 있죠. 왜 벗길 수 있냐? 2의 6의 제곱 이런 식으로 쑥쑥 하면 벗길 수가 있으니까. 자, 하나 더 봐볼게요. 이건 쓰고 지울 겁니다. 야, 이것도 루트 벗길 수 있나 생각해보면 벗길 수 있죠. 왜? 이렇게 2의 4제곱에 세제곱해서 벗길 수가 있으니까. 그럼 얘가 루트를 벗겨서 음의 정수로 만들어 버리려면 위에 두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제곱이 얘 뭐가 돼야 된다? 배수가 돼야 된다. 여기서도 이렇게 배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루트가 벗겨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n이 12의 배수가 돼야 된다. 이 말은 n은 12의 약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 글씨가 좀 올라갔네. n은 12의 약수가 돼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저도 한번 낚일 뻔했습니다. 그냥 12의 약수만 구하면 되는 게 아니고 n이 짝수이면서 약수해야 돼요. 그래서 n은 그냥 약수가 아니라 12의 짝수인 약수가 돼야 됩니다. 저도 여기서 진짜 낚일 뻔했습니다. 그러면은 12의 짝수인 약수는 다 구해보면 2랑 4랑 6이랑 12가 돼요. 문제에서 물어본 게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공간이 좀 애매해서 밑에다 쓸게요. 그래서 답은 2, 4, 6, 12 다 더해서 뭐가 돼야 된다? 24가 돼야 된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